예,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미국 정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가 도발을 할지, 5차 핵실험 준비 상황은 어떤지 등 구체적인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 내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동향이 시시각각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서레이노스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4차례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론은 의심스러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난번 4차 핵실험이 실시된 북쪽 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곳 갱도 입구에서 차량과 장비가 수시로 드나드는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 내 주 지원단지 내에서도 차량과 인력들의 움직임이 꾸준합니다. 서레이노스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밝히면서도 곧 핵실험이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 서쪽 갱도에서도 굴착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감추기 위한 위장이자 기만 전술일 수 있다는 게 서레이노스의 설명입니다. 예, 북한이 다음 달 초에 이 노동당 7차 당대회 전에 이 핵실험을 추가 도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차 간 협의회가 열렸고 그 다음 날에는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가 개최됐습니다. 지금은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의 육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런 연쇄회동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 그리고 추가 도발 시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공통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사전에 막으려는 외교 총력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이곳 워싱턴 DC에서는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not going to take, the United States isn't going to take our eye off this. We're not going to be bashful about trying to lead and to mo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ward. 또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대차관부는 최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3국이 방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어 관련 조치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추가로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이번 주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 발언도 주목됩니다. 지난 19일 인준청문회에서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we will no longer provide them with a nuclear umbrella would motivate them to then develop nuclear capability, wouldn't you think? Senator, I think they would have to contemplate that to maintain their own security. That question would likely come up. 역시 북한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지금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도 핵 우산을 걷어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리 수용 외무상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이 중단됐던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이뤄질지 관심인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리수영 외무상은 어제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미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 참석을 위한 건데요. 이곳 시간으로 23일까지 뉴욕에 머무는 리 외무상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 외무상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에 맞물린 긴장 상황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 측과 접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접촉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미국 정부는 일축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s no expectation that the secretary will meet with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None. So I don't see that happening. 북한이 대화를 하려면 먼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현재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리 외무상이 북한과 미국의 메신저 역할을 할 이란과 회담함으로써 미국과 간접 대화를 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 외무상은 오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 개발 목표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이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핵 전쟁 연습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 등 노력을 해봤지만 모두 수포가 됐다면서 남은 것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미국 대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이죠. 미국 뉴욕주 경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그리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압승하면서 이 경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말이 있던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곳 시간으로 지난 19일 민주당에서는 247명, 공화당에서는 95명의 많은 대의원이 걸린 뉴욕주 경선이 열렸습니다. 민주당의 클린턴 전 장관, 공화당의 트럼프 두 선두주자는 앞서 실시된 경선에서 연패하면서 부진했었는데요. 뉴욕주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대선 후보 고지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클린턴 전 장관은 58%를 득표하며 42%를 득표하는 데 그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꺾었습니다. 이로써 클린턴 전 장관이 확보한 대의원 수는 1,930명, 즉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해 필요한 대의원 과반의 80%에 달하는 대의원을 확보하며 대세론을 굳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돌풍을 몰고 온 샌더스 의원은 막판 추격전을 펼친다는 각오인데요. 클린턴 전 장관을 역전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화당에서는 논란 제조기라고 불릴 정도로 막말을 이어온 데다 공화당 주류 진영의 트럼프 반대 운동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60%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2위에 오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의 격차는 무려 35%포인트에 달하는 기염을 토한 겁니다. 선두질주의 동력을 다시 확보했지만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력으로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경선 레이스에서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는 7월 공화당 전당대회는 결선 투표격인 경쟁 전당대회로 치러집니다. 이때 트럼프가 100여 명에 달하는 비구속 대의원, 즉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지 않은 대의원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선 레이스에서 1위를 달리고도 대선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실시될 경선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경선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민주와 공화 양당의 경선 레이스는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펜실베니아와 메릴랜드,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델라웨어 등 5개 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열립니다. 5개 주에 걸린 대의원 수만 해도 민주당의 경우 384명, 공화당의 경우 172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또 다른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실시된 이들 5개 주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클린턴 전 장관, 트럼프 두 선두주자가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로서는 다음 주 화요일 경선을 통해 승기를 굳히려 할 것이고 2위 주자들은 막판 대역전극의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더욱 치열한 경선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